죽음의 80%는 대장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할 만큼 장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이 중 우리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80%, 해로운 박테리아가 20%면 이상적인 수치이다.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수치를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지름길이다. 장 건강이 뇌 건강도 책임진다. 핵심은 장내 세균. 장내 건강은 정신 건강을 좌우하는 등 우리 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장은 소화 말고도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에는 면역세포의 70%가 분포하고 여러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관이 있다. 장 건강은 곧 전신의 건강과 관련된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장내 세균에 주목해야 한다. 정신 건강에 영향 미치는 장. 장은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여러 연구에 의해 장뇌 연결축, 겉브레인 엑시스 이론이 입증되고 있다. 해당 이론은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호 전달 역할을 해 두 기관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행복 호르몬을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내 세균이 인지 기능과 밀접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핵심은 장내 세균. 장 건강에 있어 핵심은 장내 세균이다. 장 속에는 1g당 약 1000억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장에 가장 많다. 이 중 몸에 이로운 유익균이 장 건강을 책임진다. 물론 유해균도 존재한다. 장내 미생물을 100으로 보면 유익균은 30%, 유해균은 5에서 10% 정도다. 나머지는 중립균으로 어떨 때는 이롭기도 해롭기도 하다. 이 중 유익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한다. 장내 유익균이 많을수록 장 건강이 개선돼 면역력이 높아지고 인지 기능 저하도 막을 수 있다. 실제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가 건망증으로 진료받은 노인의 대변 속 세균 DNA를 분석한 결과 치매 환자의 장 속에는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이로운 세균인 박테로이데스가 정상인보다 훨씬 적었다. 또 다른 벨기에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장내 염증성 장질환을 유발하는 세균과 신경활동을 억제하는 뇌 속 물질인 가바를 만드는 세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내 유익균 늘리는 방법. 그렇다면 장내 유익균은 어떻게 늘려야 할까? 장내 유익균을 늘리려면 육류와 채소류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장내 유익균 비율을 높이기 위해 권장하는 식품과 수칙 6가지를 알아보자. 하나, 식이섬유 섭취.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장내 유익균을 늘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아울러 변비 예방이 특효이자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의 섭취는 몇몇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도 있다. 한국인의 식이섬유 섭취량은 13에서 16g에 그치고 있지만 식이섬유 1일 권장 기준은 20에서 25g이다. 성인 남성은 하루 평균 25g, 성인 여성은 2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아이들의 경우 이보다 더 적은 15에서 20g의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매일 작은 접시에 담은 채소 3회, 과일 2회 정도를 먹으면 적당하다.
아침과 간식으로 과일을 먹고 점심과 저녁엔 채소를 포함한 식사를 하는 좋다. 일반적으로 섬유질이 많은 식품은 건강에 두루 좋은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도 느리게 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2. 발효식품. 발효식품은 유익한 미생물을 즉각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요거트, 김치는 물론 케피어, 콤부차, 템페, 사우어크라우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각종 발효식품이 가지는 이점이 밝혀졌다. 프랑스 국립작물재배연구소 인스터투트 내셔넬 더 라 러셰어셔이 어그라노밋 에서 진행된 연구 2007에선 요구르트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장내 유산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구르트 섭취가 소아와 성인 모두에게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양을 줄이고 유당 내성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동국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선 비만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8주간 김치를 섭취하게 한 결과 김치가 장내 유익균 생산을 늘리는 것은 물론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절대 피해야 할 인공식품. 기름진 인스턴트 식품 섭취나 가공식품과 같이 식품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 섭취, 항생제 장기 복용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설탕 대체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스타팜과 같은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캐나다 캘거리 대학에서 진행된 동물 실험에선 아스타팜을 섭취하도록 한 실험쥐는 체중 감량 효과는 있었으나 혈당과 인슐린 반응 장애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내 유해균의 수치도 증가했다. 넷. 통곡물 섭취. 통곡물 섭취 역시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통곡물 중 귀리와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다. 이 성분이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한다. 5.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 섭취. 폴리페놀은 혈압, 염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식물성 화합물이다. 폴리페놀이 풍부한 코코아나 다크 초콜릿, 레드와인, 녹차, 블루베리, 양파,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것은 장내 유익균 증가에 도움이 된다. 특히 코코아의 폴리페놀은 비피더스균과 젖산균을 증가시키고 유해균을 감소시켜 각종 염증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6.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 유익한 장내 세균은 온도가 따뜻해야 잘 서식한다. 온열팩이나 따뜻한 온돌방에 배를 갈고 누워 있는 것이 좋다. 장수하는 사람의 장에는 락토바실러스, 락토코커스 등의 장내 세균이 보통 사람의 2에서 5배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 결과가 있다. 장내에 유익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모두 무병장수, 건강백세의 노후를 맞이했으면 좋겠다.